사용과 보관이 불편해서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공인인증서가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주의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앞두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오늘부터. 네. 근데 무슨 폐지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언론에서 예. 폐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근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정확히는 공인이란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공인. 네네. 아.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예.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이라 그러면 정부가 딱 인정해 주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정부가 딱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증 수단들이 나와서 예. 자유롭게 경쟁하고 예. 그 중에 좀 쓰기 편하고 안전한 것이 선택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정부가 이 노력은 계속해서 해왔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만 다 퍼져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공인이란 단어가 예. 마치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정부가 다 관리해 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계급장 떼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공인이란 이름 떼고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뜻입니다. 아, 여러 인증서들이 인증 경쟁을 하라. 그 네. 시장에서 그런 뜻이군요. 네네. 그런데 사실 공인인증서가 왜 그렇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불만을 샀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불만과 이 사용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굉장히 불편하죠. 뭐 자꾸 예. 깔라 그러고 뭐 예. 특정 웹브라우저만 되고. 근데 처음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을 때는 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치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만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웹브라우저들을 다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의 운영 체제를 굉장히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만 지원하게 됐고 네. 두 번째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이유는 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예. 해킹 기술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는 크롬을 쓰고 있는데 그거 쓰다 보면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 공인인증서 하나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 방화벽 설치해라,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액티브엑스 뭐 해라 하다가 아주 그냥 짜증 나가지고 네네.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지면 제가 공인인증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못 쓰는 겁니까 그럼?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네. 걱정하세요. 네. 그런데 일단은 현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네. 그리고 남은 기간이 되면 갱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갱신하시는 단계에서 예. 나는 그냥 공인인증서를 계속 쓰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시면 예.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나는 조금 쓰기 편하고 좀 괜찮은 예. 민간 인증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데 갱신할 때 아까 말씀하신 공동인증서 네. 그게 은행 거죠. 꼭 은행 거 지금 인증서가 크게 한 세 예. 가지 정도가 예. 거론됩니다. 예. 일단 공동인증서는 예. 공인인증서가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민간 인증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여러 회사들, 예, 예. 회사들이 만든 사설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들이 연합해서 네. 우리는 금융기관 전체가 단일화시켜서 쓸 수 있는 민간 인증서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금융인증서입니다. 금융인증서. 네네. 금융회사들이 서로 합심해서 그렇죠. 뭐 금융결제원하고 함께 만들었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금융인증서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비해서 뭐가 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뭐 공동인증서야 공인인증서가 이름이 바뀐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제 시장에서 경쟁해서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효 기간을 지금 1년에서 한 3년으로 늘린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우리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USB에 담아서 다니던가 그렇죠.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든가 이러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아무 곳에서나 불러서 쓸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갱신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용자 편리성을 개선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게 비밀번호 시스템이 네. 조금 간편해져서 훨씬 이용자들이 쓰기가 편해진다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이게 생체 인식 기술이 기존의 인증서를 대체했는데 이런 광고들 되게 많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체 인식 기술이 인증서를 대체한 게 아니고요. 인증서 쓸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되는 것만큼이나 불편한 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 스마트폰 조그만 창에다가 그렇죠. 비밀번호를 쳐넣어야 또 되잖아요. 특수 문장까지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새 기억하기 이제 나오는 민간 인증서들은 그 비밀번호 부분을 지문 인식이나 생체 인식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만 갖다 대면 알아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또 이제 홍채 네. 인식으로 하고 또 숫자를 가지고 6자리를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훨씬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입력하면 속에서는 민간 인증서 또는 뭐 금융 인증서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연말정산 앞두고 항상 뭐 공인인증서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네, 거니까 이제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민간인증서가 다양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민간인증서 그것도 이번 연말정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예. 아까 공동 인증서라고 하는 것 예. 이거는 당연히 연말정산 때 쓸 수 있죠. 쓸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름만 바뀐 네.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인증서들이 있는데 예. 뭐가 있습니까? 우선 민간인증서에. 지금 뭐 민간 인증서는 아까 예. 금융 인증서도 있고 예. 뭐 NH 원패스, 패스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 뭐 토스 인증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민간 인증서들을 다 연말정산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사실은 그 중에는 보안성이 확인 안 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정부가 민간 전문 평가기관이라는 걸 둬서 예. 이 정도 민간 인증서는 정부 사이트에 써도 되겠다. 그걸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저것들이 일단은 1차 심사를 통과한 민간 인증서들입니다. 지금 통과한 게 패스는 이 통사들이 한 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KB 모바일 인증서라는 게 있고요. 네. 공동 인증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가 이름만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뭐 NHN 페이코, 삼성전자에서 내온 삼성 패스. 저게 일단 1차 심사를 통과한 거고요. 1차 심사를 저 중에서 저것들이 다 선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개만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심사를 통과한 게 카카오, KB국민은행, 네. NH, 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한다. 그렇죠. 정부가. 지금 저것들은 이제 후보군인 거고요. 후보군인가요? 그래서 1차 예선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하신 공동 인증서가 네. 금융 인증서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다른 겁니다. 그런가요? 그냥 금융 인증서는 민간 인증서인데 네. 금융권에서 쓰는 민간 인증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된다 그러니까 민간 인증서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지금까지 써온 공인 인증서와 이런 민간 인증서의 아무래도 보안 면에서 민간 인증서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 어떨까요?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네. 사실은 정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법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예. 전문 업체가 민간 인증서 중에 안전한 것들은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인증서들을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실 때 이게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시면 예. 보안상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 민간 인증서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 그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네. 보상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통사의 패스를 조금 쓰는 편인데 대체로 모바일 환경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또 PC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간인증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모바일에 적합하고 실제 연말정산은 PC로 해야 되고 자칫 민간인증서 선택했다가 또 거꾸로 가서 다시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요? 그게 처음에 지금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야, 뭐 이렇게 많어? 옛날에 그냥 하나만 알았으면 됐는데 뭐 공동인증서에 금융인증서에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러실 거예요.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것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요. 많은 언론에서는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하나 그냥 단일화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 말씀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공인인증서 하나만 쓰던 때. 우리가 왜 공인인증서가 불편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죠.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쓰라고 했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회사는 사용 편리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그 천송이 코트라고 쇼핑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천송이 코트 문제는 뭐 약간 잘못 전해진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천송이 코트 때문에 중국인들이 뭐 코트를 못 산다 뭐 이런 거였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건 한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요구합니다. 그럼 아마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해서 결국 매입하지 못한 그런 문제였겠죠. 아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은 과장해서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아무튼 그런 논란이 맞던 틀리던 간에 이렇게 좀 공인인증서가 많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네. 그럼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평가기관을 둬서 그 평가를 통과한 것들만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규정들을 좀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분명히 쓰기 편하면서 사용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인증 수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증 서비스도 하나의 시장으로서 뭔가 더 커질 수 있는 곳입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표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민간 인증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대기업들, 통신사들이 막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증 시장을 잡으면 이 인증 시장은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잡으면 이게 맞춤형 광고 시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증 시장을 잡는다는 얘기는 해당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맞춤 광고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궁금했던 게 왜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 후보가 5개였잖아요. 그중에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럼 은행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KB국민은행 하나만 들어갔을까? 다른 은행들은 왜 빠졌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수준도 정해놓고 있고 또 뭐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그 기준에 충족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잡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 인증 시장은 향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럼 인증 시장과 보안은 이제 상당히 그 절대 불가결한 뭐 관계인데 얼마 전에 왜 배달앱 사용자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사고가 났잖아요. 정보 유출 사고. 그 사고를 보면 야 이거 민간 인증서 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당시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 유출은?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뭐 여기요 이런 거 같이 배달 앱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포스 단말기라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입력해서 영수증 뽑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있죠. 그 포스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가 그게 주문 관리 프로그램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게 포스 주문 관리 단말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또는 포스 단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것을 만드는 업체가 중간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주문 관리 프로그램에는 어디에 사는 누가
뭐를 얼마 시켰고 네. 전화번호는 뭐다, 나와 이름은 있죠. 뭐다가 다 네. 입력되지 않습니까? 또 배달할 때는 뭐 문 앞에 놓으라든지 뭐 집에 우리 애만 있으니까 잘 그렇죠. 갔다 이런 게 다 그렇죠. 들어있는데 그 정보를 중간에 탈취해서 아, 그거를 이제 딴 데 보관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쪽에서는 배달을 좀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보를 잠깐 좀 저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뭐 그렇게 할 변명을 수는 하고 있겠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법상으로 봤을 때는 예.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그렇게 저장하고 다른 데 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배달앱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포스 단말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포스 되고요. 단말기 업체. 물론 배달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워낙 거대 회사들이니까 당신들이 저 주문 관리 프로그램도 좀 신경 쓰십시오.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배달앱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정보 보안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개인들한테 보안의 의무를 지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관이 더 보호 의무가 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로 미뤄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하루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60만 건입니다. 160만 건. 네. 그거에 비하면 예. 사실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까지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